한국과 일본의 해군력 격차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양국 해군력의 차이가 컸으나 현재는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전투력 차이를 어느 정도 좁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해상 초계기 분야는 격차가 여전히 크다. P-30K-16대를 보유한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도입될 미국 보잉 P-8A6대까지 포함해도 20여 대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P-30와 자국산 P-2를 합쳐 80여 대에 달한다. P-8A를 제외하면 한일 간 해상 초계기 격차는 5배에 이른다. 한국 해군은 창설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해군 비전 2045를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해군 비전 2045에는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격차를 고려 관련 연구를 서둘러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계기 1대가 함정 여러 척 몫을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 초계기 1대를 보유하면 군함 수척을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해상 초계기의 효용성이 높다는 의미다. 해상 초계기는 적군함이나 잠수함 위협 밖에서 탐지 및 공격이 가능하다.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및 탐지 장비로 군함이나 잠수함을 찾아낸 후 어뢰 또는 미사일로 공격한다.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 킬러로 인식되지만 실제 임무는 훨씬 많다. 조기 경보는 물론 정보 수집도 한다. 미 해군 P-30가 오산 주한미군군 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중부 지역을 비행하는 것도 휴전선 일대 북한군 교신 등을 포함한 신호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다. 해군은 1995년 미국 록히드 마틴 P-38대를 도입했다. P-30가 처음 도입될 때는 미 해군과 동일한 수준의 장비를 썼다. 각종 탐지 장비와 무장, 통신, 지상 지원 체계까지 당시로서는 첨단 수준이었다. 이후 8대로는 영해 수호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기존 초계기를 개량한 P-30K 8대를 추가했다. P-30K는 중고 P-3 기체를 들여와 장정비를 하고 임무 장비를 현대화해 성능을 P-30 이상으로 높여 20년간 1만 5천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장하도록 내구연한을 연장했다. 2013년에는 1995년에 도입한 P-38대가 노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성능 개량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P-30K-16대로는 북한, 중국, 일본의 해상 위협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을 진행, P-8A6대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 해군은 2023년부터 P-8A를 인수할 예정이다. 약 100대의 P-30를 운영하며 한국 해군을 압도해온 일본 해상자위대는 카와사키가 개발한 P-2를 도입 중이다. 최대 속도가 995km에 달하는 P-1은 제트 엔진을 장착해 빠른 속력으로 이동시간을 단축, 신속한 해상작전이 가능하다. 전투행동 반경은 2500km로 P-30보다 길다. 잠수함 탐색에 쓰는 자기 탐지 장비는 1.2km 거리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며 공중 탐색 레이더는 최대 600km 거리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8A와 유사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약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2023년까지 P-2를 65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P-30가 일부 퇴역하면 기존보다 해상 초계기 보유 숫자는 다소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 적용 위협 비행처럼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의 중심에 초계기가 또다시 등장할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P-30K와 P-8A 20여 대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스트 P-30K 준비 서둘러야 한국 해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P-30K가 성능 개량을 통해 2030년대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나 2040년부터는 노후화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와 성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위험이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구형인 P-30K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내비를 추구하는 미래 해군의 발전 계획을 따라잡는 것도 어렵다. 해군의 미래 구상인 해군 비전 2045에서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P-8A보다 우수한 초계기가 아직은 없어서 차기 해상 초계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도입될 초계기는 P-8A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트 P-30K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주목한다. 미국, 일본은 프로펠러기인 P-30를 제트기인 P-8A와 P-1로 각각 대체했다. 기존보다 작전 해역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넓은 바다를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한 셈이다. 한국 해군도 P-30K를 제트 초계기로 대체한다면 지금보다 더 먼 바다로 초계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처럼 먼 바다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P-30K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르며 출격 준비 시간은 짧은 제트 초계기를 10여 대 이상 보유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 국방 한계선 이남을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비행하며 대북 감시 공백을 없앨 수도 있다. 해군의 소방수가 되는 셈이다. 다만 저공, 저속 초계 비행이 많은 해상 초계기 특성과 잠수함 위협을 고려, 필요할 때는 P-30K처럼 느리게 비행하면서 소음은 낮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 저속 성능이 모두 뛰어난 제트 엔진과 튼튼한 동체 구조가 필요하다. 해상 초계기의 임무 범위 확장을 위해 탑재 장비의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우수하고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과의 양적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면 질적 차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기술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형화와 경량화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45년의 모습을 드러낼 포스트 P-30K에는 크기는 작지만 P-8A보다 우수한 지상, 해상, 공중 감시 능력을 지닌 전자장비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 감시 장비가 모두 탑재된다면 이름만 해상 초계기일 뿐 사실상의 전천후 정찰기가 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이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 요구 성능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기도 하고 예산 책정이 잘못되기도 하며 리스크 분산을 위해 선정한 해외 파트너가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과 기술 이전 등의 문제로 사업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KF-X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 격렬한 논란을 빚었다.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가 영해를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려면 우수한 해상 초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P-8A가 2020년대에 도입되지만 일본은 최신형 P-2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구축함, 잠수함 전력차는 어느 정도 줄였지만 해상 초계기는 앞으로도 일본이 압도적인 이유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P-30K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선행 연구 등이 지연된 소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2030년대 전력화될 경항모를 지원하고 해군 창설 100주년인 2045년에 스마트 내비를 달성하려면 관련 연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 한국 vs 일본 해군력 비교. 다음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시민단체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사무처장이 동아일보사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이다.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평화를 외치며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세력에 대응하는 몇 안 되는 진짜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로 구성돼 있으며
군의 사기 진작과 국방비 증액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독도 문제와 관련 마치 우리 군이 일본과 정면 대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신인균 사무처장이 작성한 글이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김훈배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제한다. 이 글은 동아일보사의 요청으로 적습니다. 밀리터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으로 파워코리아 이용자들께서는 글의 수준이 좀 낮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한국 해군의 사진은 가급적으로 제가 찍은 사진을 사용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봤으므로 주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글의 내용은 보안 관계상 군사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해군의 수선함 전력은 기준 배수량 1000톤급 이상의 전투함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국해군의 함대 1함대, 2함대, 3함대 한국해군의 기지 동해, 평택, 진해 한국해군의 열악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함대는 부산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면서도 전용 부두가 없어서 여태껏 진해의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더부살이를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2006년 6월쯤에 부산 오륙도 앞에 있는 용호동에 3함대 기지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3함대 기지는 완전 개방형으로 주변 어디서나 기지 내부가 조망이 가능해서 오륙도의 경치와 함께 부산의 관광 명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6월에 준공할 3함대에서 바라본 오륙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륙도 뒤로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이 만약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대전을 벌인다면 70여 척이나 있는 참수리급 고속정은 전력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함대함 미사일이 없는 1000톤급 초계함인 동해급 PCC 4척도 전력에서 제외합니다. 안타깝지만 나가봐야 미사일 사격연습 표정만 될 뿐이니까요. 또한 이 동해급 PCC는 너무 노후되어서 2에서 3년 후부터는 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한국해군 전력 KD2 구축함 3척 975 충무공이 순신 976문 모대왕 977대 조영 KD1 경구축함 3척 971광개토 대왕함 971지문덕함 973양만춘함 FFK 울산급 프리기탐 9척 951 울산함 952 서울함 953 충남함 955 마산함 956 경북함 957 전남함 958 제주함 959 부산함 961 충주함 PCC 포항급 초계함 22척 이상 함대함 전투 가능한 전투함 37척입니다. 그러나 포항급 PCC의 초기형 2에서 3척은 사정거리 120km에서 150km의 하푼 미사일이 아니고 사정거리가 짧은 액조세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역시 전력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면 총 34척이죠. 포항급 19척에 각각 하푼 4발, 울산급 9척과 KD100 구축함에 각각 하푼 8발씩 해서 총 발사 가능한 하푼 미사일은 196발입니다. 그러나 포항급 PCC와 울산급 FFK에는 미사일이 없는 함이 많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 한 발에 15 정도 하는 하푼 미사일을 모두 장착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만재 배수량 1300톤, 길이 88m, 넓이 10m, 최고 속도 30노트, 승조원 95명.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4발 장착하고 있지만 상대의 대함 미사일에 대한 방호력이 전혀 없어서 그냥 미사일을 쏜 후 상대방 미사일이 날아오면 죽어야 할 뿐입니다. 이 사진은 울산급 프리깃함의 7번째 함인 958제주함입니다. 만재 배수량 2180톤, 길이 105m, 넓이 12m, 최고 속도 35노트, 승조원 145명. 북한의 고속정을 잡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는 아주 빠른 편입니다.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8발 정착하고 있어서 공격력은 우수하나 역시 상대의 공격에 대한 수비력은 전혀 없습니다. 호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프리기함은 자살 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암울하지요.